고등교육 사탐을 담당하고 있는 박현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사진 너무 다르죠? 이거 너무 달라서 이거 이거 잠깐만 이거 솔직히 10년 전,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엔 이랬는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고, 제가 이제 수능이 목요일에 있었고, 이제 종강이, 고3들, 재수생 종강이 다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에 돼가지고, 잠깐 그 틈새를 이용해서 놀다 왔어요, 놀다. 오늘 아침에 급하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설명에 참석하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볍게 이렇게 막 뒤에 뭐 수학 선생님 기다리고 계시니까 저는 중요한 얘기만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앞에서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올해 이제 보인고등학교 통합사회랑 한국사회 내신 수업을 담당했고요. 지금도 이제 기말고사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시험 전쯤 해가지고 일정이 나오면은 중간고사나 뭐 기말고사 전에 이렇게 일요일 아침에 이제 9시부터 11시까지는 통합사회를 5+1은 이제 5회 수업에 이제 직보를 말하는 거고요. 한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네. 일단은 이제 이제 기말고사는 아직 치러지지 않았으니까, 여기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랑, 그 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까지 어떻게 출제됐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먼저 말씀드리면은요. 오늘 이제 총 시험 시간이 50분이에요. 총 50분인데 객관식이 37문항 출제됐고 기존에는 서술형을 출제했는데 올해부터 기조가 좀 바뀌었어요. 수능 이제 무조건 봐야 되는 과목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과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수능형 문항으로 냈는데 37문항을 이제 50분 안에 풀라고 됩니다. 문제를. 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딱 이제 표시를 해놨지만 타임어택이고요. 그리고 수능보다 난이도가 높아요. 수능보다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막 어떻게 보면 좀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렇긴 한데 고퀄의 문제들도 있는데 고퀄의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들도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렇게 돼서 곳곳에 좀 함정이 많고요. 이따가 뭐 예시 문제들은 보여드리겠지만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킬러 문항은 나왔었다. 수능 탐구 킬러 문항과 유사한데 좀 더 지엽적인 부분도 있었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도 뭐 이제 3번의 시험에서 다 비슷비슷했었는데 객관식 뭐 25이나 6문항 내고 뭐 단답형 4문항에서 5문항 냅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출제해요. 그러니까 교과서가 이제 통합사회는 천재교과서를 쓰고 한국사는 이제 미래행 교과서를 쓰는데 곳곳에 보면 어머님들 이제 중학교 때 뭐 교과서 보셨으면 알겠지만 날개글이나 탐구 자료들 잘 안 보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굉장히 세세한 내용들을 단답으로 냅니다. 단답으로 내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 구석구석의 사료나 탐구 자료들까지도 그냥 사료를 빈칸을 뚫어서 이제 단답형으로 이제 맞추라고 이제 내요 문제를. 그런 식으로 내고요. 뭐 선지 모두 고르기 문항이 이제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뭐 2개나 3개나 4개를 골라 이렇게 명확하게 주면 좋은데 그냥 모두 고르시오라고 나와요. 모두 고르시오 나오니까 그런 것도 좀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이따 또 이제 예시 문항 이제 소개해 드릴 테고. 그러면은 비슷하죠. 1학기 때는 또 똑같아요. 이제 단답형이라던가 서술형은 문제가 없었었고요. 유형은 비슷했었는데 1학기 때 통합사회는 문제수가 더 늘어났죠. 또 어떤 사태가 벌어졌었냐면은 누적시험범위였습니다. 누적시험범위. 그러니까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를 범위를 합쳐버렸어요. 그러니까 통합사회 1의 내용 전 범위가 실질적으로 시험범위였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뭐 내용들이 보면 비슷했었고 한국사도 비슷비슷했었어요. 한국사는 출제 경향은 뚜렷합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공부해야 된다.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보인고가 좀 웃겼죠. 추석 이후에 중간고사가 있었어가지고 바로 이제 또 이제 기말고사 대비로 들어왔는데 비슷비슷하죠. 비슷비슷한데 특히 이제 통합사회 2로 넘어오게 되는데 2학기에 되면은요. 경제 파트가 굉장히 빡세요. 경제 파트가 굉장히 빡세다 보니까 어떻게 문제를 출제했느냐. 이제 지금 고3들 선택 과목 중에 선택률이 가장 떨어지는 경제 과목 있잖아요. 경제 과목에 EBS 수특을 따와가지고 5년치 자료를 짜집게 해서 애들한테 내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역시나 그래가 저 마찬가지로 저는 그럼 더 많이 줘야 되니까 애들한테 더 모아가지고 문제 제공해서 이제 진행을 했었던 거고요. 한국사는 또 유사합니다. 한국사는 또 유사하고요. 그럼 실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은 이게 윤리 파트 문제였었어요. 그러니까 통사의 특징이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역이 나눠져 있는데 좀 융합이 되어 있는 건데 일반 사회 영역, 그리고 윤리 영역, 그리고 또 이제 역사 영역, 지리 영역 선생님들이 나눠서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네 분이 나눠서 들어오세요. 이제 4단이니까 네 분이 나눠서 들어오시고, 근데 한국사는 그냥 쭉 처음부터 진행을 해요. 그럼 예를 들면은 플라톤 이 철학자는 통합사회에서 일부 교과서에만 실려있는 이제 학자입니다. 근데 그럼 출제를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이, 특히 윤리 선생님이 그런 경향이 많은데, 수업 시간에 필기를 막 해줘요. 진짜 막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막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공지를 하죠. 시험범위 내용 중에서는 수업 시간에 언급한 내용이라던가 필기한 내용도 출제 대상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럼 저는 그걸 어떻게 파악해야 되느냐? 애들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하죠. 필기 열심히 하고 사진 찍어서 보내고. 근데 저는 다행인 게 고3 수업을 선택 과목을 다 진행을 해요. 윤리든 아니면 뭐 일반 사회든 대부분의 선택 과목들을 진행을 해서 고3 자료들을 다 갖고 있어서 제 교재가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이 수업 내용이랑 관련된 내용을 발췌해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제공을 해줍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게 수업 때 들었던 친구들은 쉽게 맞췄어요. 이제 뭐 절제, 용기, 지혜 뭐 각각의 이제 생산자나 보도자나 통치자가 갖고 와야 되는 덕목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틀린 게 뭐 그때 친구들한테 말했던 게 절제라는 덕목은 모든 계급이나 계층이 가져야 되는 덕목이다 무수히 많이 강조해서 딱 나왔는데, 통합사회 교과서에는 내용이 아예 없어요. 이게 고3 뭐 윤리와 사상이나 아니면 생활과 윤리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출제를 하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통합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룹니다. 중요하게 다루는데 그 생활과 윤리 과목에서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역시나 교과서에서 없는 내용인, 예를 들면 이제 뭐 여기 보면 분배적 정의는 기하학적 비례를 따라야 된다, 교정적 정의가 산술적 비례를 따라야 된다, 그런 내용들은 통사 교과서 어디에도 없거든요.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에도 어디에도 없는데 그걸 수업 시간에 다뤄버려요. 왜냐면 이제 3학년 윤리에서 배우는 내용들이니까. 그런 거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나가는 자료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내용들 다 있죠. 그리고 이렇게 내용들 다 있죠. 수업 시간에 이제 따로 진행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요. 별도로 이제 진행을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 얼마나 디테일하게 출제하느냐 그 예신대와 통합사회. 자, 교과서에 이제 기본권하고 관련된 헌법 이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럼 문제를 어떻게 내느냐? 몇 조 몇 항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몇 조 몇 항인지 정확하게 알고서는 그거를 파악해야 됩니다. 네. 문제 이렇게 냅니다. 문제 이렇게 내요. 그래서 그것도 이게 뭐 하나만 고르면 그나마 다행인데 또 요딴 식으로 줘버려요. 요딴 식으로 줘버리니까. 그렇죠. 이렇게 냅니다. 네. 만만치 않습니다. 네. 솔직히 저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등급을 나누기 위한 어쩔 수 없이 다 잘해요. 애들이 다 잘합니다. 이렇게 내도 1등급은 90점대 나옵니다. 이렇게 내도.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는 이거는 아예 없어요. 통합사회 내용이. 아예 없는데 선생님이 EBS 자료 발췌해서 프린트 이제 제공을 했었었고, 저도 이제 그 얘기를 친구들한테 들었었으니까 저도 바로 EBS 자료 따가지고 준비해주고,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마찬가지 이것도 다 사상가들 문제잖아요. 이게 뭐 롤스랑 노직이라는 철학자가 통합사회에서 안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가지는 않아요. 근데 훨씬 더 깊숙하게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밀이라는 철학자는 원래 잘 배우지도 않아요. 통사에서. 근데 또 이제 밀도 따로 출제해가지고 이렇게 시험 문제를 구성을 하고요. 구성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럼 저는 이렇게 다 고3 자료 갖고 왔어요. 수업 시간에 다 소화를 했습니다. 평가원 문제들도 다 제공을 해주고요. 이걸 했었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가끔씩 문제를 좀 어렵게 내시려고 하다 보니까 오류가 날 때가 있어요. 선생님들도. 이번 중간고사 때 오류 한번 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교재를 수능 스타트로 썼거든요. 올해는 EBS 수능 스타트 통합사회를 썼었는데 아마 내년에도 뭐 그걸 쓸 수도 있고 다른 거 쓸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는 원래 이게 이 문제가 옳은 것을 찾는 거였어요. 옳은 거. 그 교재 여기 뭐 수능 스타트 내 147페이지라고 써놨는데요. 근데 이게 출제를 하시다가 실수를 하셔가지고 이 화살표 방향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아예 선지가 이제 성립이 안 되더라고. 애들이 이제 되게 고생했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학생들한테 지금 수업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다 맞게 처리해줬더라고. 다 맞게 처리해줬더라고. 뭐 이렇게 이제 됐었던 부분입니다.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 사례, 이제 한국사는 이런 문제를 되게 좋아요.
가랑 나의 사례를 딱 줍니다. 가랑 나의 사례를 줘요. 그래서 그건 좋아하는 문제죠.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이냐. 어떤 일 해가지고 역시나 이렇게 까다롭게 출제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출제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사는 출제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한국사 1, 2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국사 1이 이제 근현대사 부분 앞에 개항기 시기까지입니다. 그리고 한국사 2가 일제강점기랑 현대사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되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의 문제 또 잘 나와요. 그냥 지도 위치 딱 뚫어주고 나서 맞는 내용들 찾아라. 아니면 틀린 내용들 찾아라. 이런 데 하면 저는 이거 어떻게 준비해 주느냐. 이게 이제 미래인 교과서 사례인데 이걸 수업 시간에 제공해 줍니다. 다 뚫어줘요. 뭘 낼지 모릅니다. 학생들이 가끔씩 그렇게 질문을 해요. 통합사회나 한국사에서 중요한 내용이 도대체 뭐냐. 핵심 사항 좀 알려주세요. 나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마. 너는 다 내. 너는 다 낸다. 핵심 없다. 그냥 싹 다 외워야 된다. 싹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제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문제를 이렇게 내니까. 문제를 이렇게 내니까 이렇게 공부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 중학교 때랑은 조금 다르게 벼락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좀 힘들다.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다음에 뭐 다 이런 식입니다. 가나이 한 거 조금 좀 쉬웠던 거고 역시나 뭐 사이식이 문제. 되게 좋아요.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데 이렇게 뭐 나름 이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했던 부분들 이거는 이제 제 교재에서 정리하는 내용들. 그러니까 제 교재는 이렇게 빈칸이 제공되고 수업 시간에 필기하면서 따라오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훈고등학교 시험이 뭐 이런 식으로 출제됐다 가볍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중요한 게 제가 이제 마지막에 꼭 시험 때 제공해 주는 게 사이시기가 너무 중요하니까 사이시기 찾는 문제가 연표 제공해 줘요. 별도의 자료. 연표 이거는 짜라라락 다 암기가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별도로 제공되는 자료입니다. 수업 때.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럼 구체적으로 수업이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진행되냐라고 이제 안내해 드리면은요. 총 이제 5회차에 플러스 1회 수업이라고 했잖아요. 보통 1, 2, 3회 때 기본 개념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교재라고 봐주시면 돼요. 제 교재 이렇게 학생들한테 제공되는 교재는 이렇게 빈칸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화면에다가 빈칸이 채워져 있는 걸 띄우겠죠. 그래서 이제 필기 내용 따라오면서 정리해 나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아까 봤듯이 뭐 교과서 빈칸 자료라든가 별도의 학교 프린트가 나오잖아요. 그거 이제 제가 또 따로 정리해주고요. 뭐 고3 수업 내용을 참고한다던가 뭐 교과서의 구석구석 내용들을 참고한다던가. 그러니까 2단계, 3단계가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건 뭐 제 교재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예시 문항이 공개됐잖아요. 작년에 이제 통합사회를 이제 다 공통으로 봐야 되니까. 그러면은 예시 문항을 봤었을 때 뭐 이제 뭐 앞으로 이제 2년 후나 3년 후의 일이니까 수능을 보게 되면은요.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통합사회 기본 내용이랑 조금 벗어나 있는 내용들이 예시 문항으로 막 공개가 됐거든요. 그럼 아마 수능 때는요. 좀 더 이 원래 통합사회 내용보다는 더 깊이 있게 출제되지 않을까라고 다들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면 이제 또 다른 부분들이 나오겠죠. 이제 평가 모의고사나 다양한 것들을 접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뭐 수능 자료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제공되는 교과서예요. 교과서. 지금 이거는 그렇게 맨 앞단원이에요. 맨 앞단원. 그러니까 빈칸이 별로 안 뚫려 있는데 나중에 막 뭐 정치 파트나 지리 파트 들어가면은 빼곡히 뚫려 있습니다. 아까 한국사 뚫려 있듯이. 이런 거 다 이제 소화해 내야 됩니다. 친구들이. 그렇게 되고 혹시 모르니까 가끔씩 이렇게 평가원 문항들이 제공이 되고요. 고3 이건 고3 정치화복 과목의 이제 평가원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네, 한국사 기본 교재입니다. 똑같아요. 한국사 기본 교재 1단계는 자체 교재로 기본 개념을 정리를 하고요. 2단계 이제 미래인 교과서로 정리를 하고요. 학교에서 별도 자료가 나왔으면 또 다시 정리를 하고요. 이제 이건 제 본래 교재 본 교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교과서 자료죠. 앞부분이니까 그렇게 많이 뚫려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이제 지도 자료처럼.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뚫려가지고 암기 사항을 좀 체크해야 된다. 체크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이제 OX 또 확인할 수 있게끔 뭐 2단계나 3단계쯤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전반적인 내용들을 OX로 쭉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보통 1, 2, 3주차는 자체 교재로 기본 개념을 정리해요. 한국사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4주차, 5주차 때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하는데 이때 심화 개념들.
심하게 전제 정리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마지막에 이제 직전 보충.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은 이랬고요. 뭐,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은 뭐 언제든지 학원에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저한테 직접 문의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뭐 보인고에 진학하게 되시면은 그때 꼭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